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16에서 17쪽 여러 나라의 성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고조선이 멸망했다고 들었죠? 고조선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더라? 고조선은 결국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에 또 여러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지도를 좀 그려놓고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쭉 해가지고 좀 튀어나오고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생겨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하는 나라는 바로 뭐냐면 지금에 따지면 이 중국 영토 쪽에 있었던 나라인데 바로 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예요. 부여. 자, 이 부여는 특징이 뭐냐면 부여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보지는 않죠. 네, 부여를 우리나라 역사로 보지는 않지만 이 부여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여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 중에서 고구려를 주몽이라는 사람이 세우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여까지도 알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여란 나라의 특징은 잘 보시면 자, 여기는 왕이 있긴 한데 이 왕의 권력이 엄청 강하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왕이 이제 이 중앙 지역을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뭐 마가라든지 아니면 저가, 우가, 그다음 구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왕이 완벽하게 다 통치하는 게 아니고 결국 마가, 뭐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의 이제 대표자 같은 느낌으로 왕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왕권이라는 게 결국 강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구려가 있고요. 고구려 옆에는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바로 여기 옆에 그리고 옥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옥저. 그래서 이 고구려는 이 옥저하고도 교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 옥저로부터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결국 이 고구려가 결국 이 옥저를 태조왕 때 이제 정벌해 버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태조왕 때 이제 옥저를 정복해 버린다. 그러니까 고구려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강한 나라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옥저 밑에는 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바로 동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남쪽 지역에는 삼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마한, 변한, 진한 요렇게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다음 삼한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문제들도 한 문제씩 잘 나오기 때문에 보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아래 여기 보시면 표로 그려져 있죠? 공책을 쭉 이렇게 그어가지고 먼저 한번 보시면 이 시기의 특징은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시대다? 이제는 철기 시대다. 도구를 철을 사용하는 거죠. 무기와 농기구를 전부 다 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 시기는 이제 연맹왕국이다.
연맹한다는 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의 왕이 있지만 이 왕의 권력이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강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란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연맹이라는 건 서로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아서 서로가 뭉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서로 배신하고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나라들이 여러분이 아마 처음 배워보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5학년 사회교과서에는 이런 여러 나라의 성장은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요 곳에서 한 문제 정도는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 반복을 통해서 외워둘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땅에 있었던 나라들이잖아. 그리고 지금과 다르게 한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나 이런 풍습을 가지고 살아갔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나라의 이름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 볼 것은 바로 부여가 되겠죠. 이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와서 생겼다라고 했죠. 자, 부여란 나라의 정치를 먼저 보면 아까 설명했죠. 바로 마가, 우가, 구가, 저거와 같은 연합체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사출도라고 불렀어요. 아까 선생님이 요 위에서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바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해서 사출도라고 해서 왕 이외에 바로 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던 곳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출도. 각자의 영역을 다스렸다는 거고,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말, 소, 돼지, 개나 이런 것들 가축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마가는 그러니까 자기의 지역을 다스리는 거야. 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왕의 권력은 강하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어떤 문화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지내는 거야. 이걸 바로 제천 행사라고 해. 우리도 지금 제천 행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바로 뭐가 남아 있냐면 까치까치 설날 보내잖아. 우리 설날끼리 가족에 모여서 떡국 먹죠. 이런 게 바로 행사야. 사람들은 뭔가 끝났으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 자, 그 다음 또 우리 가을에 또 9월달에 쉬는 날이 있잖아. 뭐가 있어요? 송편 먹는 날? 추석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치? 친척들끼리 모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 과거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부여나 뭐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에도 이런 행사들이 있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부여에 있었다는 행사는 바로 영고라고 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영고라고 하면 그 나라는 부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영고는 특이하게 겨울 12월에 주로 했다는 거죠. 한 해를 끝마무리하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뭐 1년간 잘 지냈다는 거를 감사해하고, 또 내년에 저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바로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치? 뭐 그다음 여기 오른쪽 자료에 보시면 감옥을 열고 죄인도 풀어주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죠. 그다음 자, 결혼은 부여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됐죠? 그 다음 풍습.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책 12법이다. 외우기 어렵죠. 우리 고조선엔 뭐가 있었더라? 8조법이 있었죠. 일책 12법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잘못을 하면, 내가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면 12배로 갚아라 라는 법이 있었다 라고 전해지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거랑 비교해서. 자, 그 다음 경제, 즉 뭘로 먹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부여어는 남아있지 않다. 알겠죠? 자, 이 부여로부터 나와서 만들어진 게 고구려이기 때문에 이 부여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나라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바로 뭐예요? 고구려예요. 알겠죠? 자,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체예요. 부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이 부족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왕의 힘이 부여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강하기 어렵죠. 그다음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와서 주몽이 이 부여에서 나와서 만든 나라니까 이 부여하고 고구려는 비슷한 점도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먼저 고구려는 이 부족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다. 이게 바로 무슨 회의냐면 제가회의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지. 자, 이런 거 알아둘 필요가 있죠. 왜? 제가회의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나라라는 걸 눈치채야 돼?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고구려 하면 제가회의. 자, 이렇게 부여, 사출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외워놓으면 좋겠네요.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모여가지고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동맹이라고 하는 행사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는 동맹.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제사를 지냈다. 그 다음 혼인 풍습이 특이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서옥제라고 하는 것이다. 서옥제는 뭐냐면 일종의 남자를 여자 집에 가서 남자가 사는 거야. 그래서 혼인할 때 왼쪽에 자료 보시면 혼인할 때는 미리 약속하고 신부집 뒤편에 작은 별채, 신부집, 여자의 집에 뒤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서 결혼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뭐 결혼해 살면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